시작해보자. 직선의 방정식.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부터 한 5개 정도를 챕터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 추가적인 설명은 거의 안 할 거야. 될 수 있으면 안 할 거야. 하지만 공식은 한 번씩 쭉 읊어줄 테니까 적어도 그 공식은 외우고 갔으면 좋겠어. 자세한 설명은 따로 강의를 찍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 그걸 봤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적어도 공식은 외우고 가자 라는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하면 뭐니 해도 직선의 방정식 4가지를 꼭 외우고 있어야지. 자, 직방 4개부터 할게. 첫 번째, 기울기 A와 Y 절편 B를 알면 직방이 어떻게 나와? Y는 AX 플러스 B가 된다고. 두 번째, 기울기 A와 한 점 X1, Y1을 알 때 직방은 Y는 A X-X1 플러스 Y1이 된다고. 세 번째, 두 점 X1, Y1, X2, Y2를 알면 직방이 어떻게 되냐면 Y는 X2-X1, Y2-Y1, X-X1 플러스 Y1 이렇게 된다고. 네 번째, X 절편이 A, Y 절편이 B라고 하면 얘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고 알 수 있다. 됐어? 이거 진짜 외워두고 있어야 돼. 어떤 누군가는 공식을 외웠다 가정하고 문제 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게 불가능해, 정말로. 야, 근해 공식을 외우지 않고 근해 공식을 외웠다 가정하고 근해 구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숫자 바꾸면 절대 못 푼다니까. 정말 꼭 외워둬야 돼. 됐어? 그럼 직방에서 두 가지를 알아둬야 돼. 일반형과 표준형을 알아둬야 돼. 잠깐만. 자, 직방 일반형과 표준형이 있어. 그럼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형태. 그러니까 X든 Y든 한쪽으로 다 모으고 는 0 형태로 만드는 게 일반형이야. 근데 표준형은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이걸 표준형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 얘 표준형으로 만들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만들 수 있어야 돼. 됐어? 또한 얘도 일반형으로 만들면 요렇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됐어? 이걸 자기가 못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봤자 자기가 안 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또 뭘 알아야 되냐면 X축의 평행. X축의 평행한 게 어떤 건지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X축의 평행한 건 요렇게 나와. 그럼 얘는 Y는 B, 여기가 B점이라고 하면 Y는 B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로 또 끝내면 되는 게 아니고 얘는 일반형이야, 표준형이야? 표준형이지. 그럼 얘가 일반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요렇게 표현이 가능해야 돼.
또한 더 정확히 따지면 얘는 0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y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a의 x값의 개수가 0이라는 걸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 그러면 두 번째, y축에 평행하다는 걸 생각해 보자. y축에 평행하다는 건 요렇게 그리고 그렸을 때 여기가 A점이면 요렇게 되지. 이게 y축에 평행한 거잖아. 얘는 x는 a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 여기에서 끝내면 되는 게 아니고 얘는 x-a는 0이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또 1 곱하기 x 플러스 0 곱하기 y 마이너스 a는 0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별거 아닌 건데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그렇다면 자, x축에 평행하는데 2,5점을 지난대. x축에 평행한데 2,5점을 지나면 여기에 이것만 신경 쓰면 돼. 그럼 얘는 y는 5야. 얘가 또 다시 y축에 평행한데 2,5를 지난대. 그럼 이제 요것만 신경 쓰면 돼. x는 2야. 분명히 얘가 그 다음 너희 계속 기울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 기울기는 a라고 표현하지. 근데 이 a는 x2-x1 y2-y1으로 기울기를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점이 나와 있으면 요렇게 점을 표시해 놓고 여기에서 여기 빼고 여기에서 여기 빼서 분수 형태로 만들면 그게 기울기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근데 이것도 모르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알고 있으면서도 점을 1,2 3,1 이렇게 점을 찍어주잖아? 그럼 못 구해. 그러면 여기에서 답답한 게 뭐냐면 이걸 점을 찍어줬으면 그럼 1,2 3,1 이렇게라도 점을 자기가 찍어서 기울기값을 구해보든가. 기울기값 어떻게 구해? 3 빼기 1 1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하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직접 요거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얘는 플러스 2 증가할 때 마이너스 1 감소했지. 그럼 얘는 기울기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요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아. 그림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알겠어? 여기에 만약에 a, b야. 여기에 a, b고 여기에 c, d야. 만약에. 그러면 너희는 이걸 그냥 이렇게 긋고 그냥 기울기는 c-a분의 d-p라고 그냥 쓰면 돼. 어렵지 않다고. 기울기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너희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됐어? 그 다음에 또 기울기값이 뭐가 있냐면 탄젠트 세타라는 게 있어. 근데 물론 고등학교 2학년에 가면 이 세타 값을 다양하게 주어져. 45도도 주고 30도도 주고 60도도 주고, 심지어는 고3에 가면 75도 15도 막 이런 값들 줘. 근데 너희 고1한테는 딱 3개만 줘. 첫 번째 30도,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 기울기 1, 탄젠트 60도 기울기 루트 3. 딱 3개만 외우고 있으면 돼. 다시 봐봐. 탄젠트
30도 얼마?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 1. 탄젠트 60도 루트 3. 이거 딱 3개만 외우고 있으면 돼. 근데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얘기하는 거야. 세타는 X축과 이루는 각이야. 그래서 잘 봐. 요것과 요거의 기울기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연장을 시키는 거야. 연장시켜서 요게 세타 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만약에 요렇게 됐다고 해봐. 그러면 세타 값은 여기야, 여기. 됐어? 물론 이 세타 값. 네? 연문 보낼게요. 힘들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가서 보낼게요, 제가. 네. 하여튼 세타 값이 너희 수준에서는 음수가 안 나와. 아니, 90도 이상 값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처럼은 안 나와.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가면 이 세타 값이 90도보다 더 커지는 값이 나오거든. 그때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서 시작해서 간다고 생각해야 돼.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세타 값을 측정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세타 값 뭔지 알겠지? 그럼 기울기 값도 너희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다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 볼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3가지밖에 없어. 자, 평행한 거. 그 다음에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것부터 하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평행한 거, 일치하는 거. 말로 얘기하면 얘는 일치, 얘는 평행,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걸 너희는 일반형과 표준형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우선 일반형부터 두 가지 적어볼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 다시 x 자, 일반형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표준형의 두 가지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 그럼 y는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때 평행하다면, 한 점에서 만난다면, 한 점에서 만난다면 a분의 a 다시와 b분의 b 다시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 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와 a 다시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 됐어? 다시 평행하면 a분의 a 다시와 b분의 b 다시는 같지만 c분의 c 다시가 달라. 이때는 a와 a 다시는 같지만 b와 b 다시는 달라. 일치하게 되면 a분의 a 다시와 b분의 b 다시와 c분의 c 다시가 모두 같아. 여기에선 a와 a 다시가 같고 b와 b 다시가 같게끔 된다.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a분의 a 다시 평행해서 응? a분의 a 다시랑 b분의 b 다시는 같아요. 응. c분의 c 다시랑 다르요.
됐어? 네. 이때 특수한 경우를 또 생각해 보자. 한 점에서 만날 때 수직되게 만날 수 있지. 한 점에서 만날 때만 수직되게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때 표준형은 a 곱하기 a 다시가 마이너스 1이야. 이걸 수직된 걸 다시 한번 적어볼까? 이게 수직이면 a 곱하기 a 다시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일반형에서는 a 다시 플러스 b 다시가 빵이야. 됐어? 더한 거. 곱해서 더한 거. 근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해도 돼. 생각하면 해도 돼. 전혀 문제 없어. 그럼 표준형만 알고 있어. 표준형만 알고 당연하지. 당연한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두 개 다 알려줘. 하지만 외우는 걸 자기는 정말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만 외우는 게 좋겠지. 알겠어? 자, 그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근데 여기에서 직선은 일반형만 가지고 얘기해. 표준형을 가지고 여기에선 얘기하지 않아. 알겠어? 그래서 점은 x1, y1,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거일 때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요게 거리야. 근데 이것도 똑같아. 내가 근의 공식을 외웠다고 해서 근을 못 구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 이유가 뭐였지? A 값이 뭔지, B 값이 뭔지, C 값이 뭔지 몰라서 못 구했던 거잖아. 근데 그걸 자기가 연습을 안 해볼 수 없잖아. 솔직히. 이것도 똑같아. 너희가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을 많이 봤을 수도 있고 표준형을 많이 봤을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본 게 많지 않기 때문에 A 값이 뭔지 B 값이 뭔지 C 값이 뭔지 헷갈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자기가 숫자에 바꿔서 여러 번 해봐야 돼. 그건 어떤 문제를 풀어서 될 게 아니야. 문제를 풀 게 아니고 자기가 숫자에 넣어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해봐. 이건 그러면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됐어. 근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있어. 그러면 잘 봐. 평행한 두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평행하기 때문에 a와 b는 같은 값을 가질 거야. 그 다음에 c 다시만 다르다고. 평행한 두 직선을 요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때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절대값 c-c 다시 절대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처음 보니까 외워놔야지. 됐어? 그 다음. 자, 아까는 지금까지는 두 직선을 가지고 얘기했지. 근데 특수하게 세 직선을 따질 때가 있어. 세 직선을 따질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세 직선은 왜 따지냐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냐 없냐로 따져. 근데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따지는 것보다
문제상에서 삼각형은 어떤 경우에 만들 수 없지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 잘 봐. 첫 번째, 삼각형 만들 수 없는 조건을 만들게. 없는 조건을 그림상으로만 이해하고 너희가 나중에 이걸 위에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통해서 확인하면 돼. 자, 세 직선이 평행하면 삼각형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없지? 그 다음에 세 개의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세 개의 직선이 일치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얘나 어차피 만들 수 없는 건 똑같다고. 일치하든 평행하든. 그지? 두 번째, 두 개의 직선만 평행하고 한 개의 직선이 달라도 얘는 삼각형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얘 만들 수 없다고. 됐어? 세 번째, 어떤 경우는 만들 수 없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만들 수 없는 거야. 됐어? 이런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나왔을 때, 물론 처음에 보면 그 문제 못 풀어. 근데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있고 한 문제만 풀어보잖아? 너희 형성평가나 너희 문제 중에 이런 문제 내가 몇 번 풀어줬었어. 이 문제. 이게 개념이 없다 보니 그 문제를 풀고 집에 가서 풀려면 안 풀리는 거야. 근데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면 안 풀리지 않는다. 다 풀 수 있다고. 됐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자, 마지막 내용 하나만 더 가자.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 근데 교점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두 직선의 교점이겠지. 그 두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하나, 둘, 이렇게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 이때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는 그냥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적어주고, 하나는 k를 곱해서 적어줘. 그래서 가운데 플러스예요. 플러스야. 요렇게 만들어주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해. K값이 이미 해, K값이. 그 K값을 구할 수 있게 문제상에서 주어져. 자, 그러면 하나를 볼게.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제를 하나 볼게.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과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이 0,0을 지난대. 이게 문제야. 맞아? 그러면 공식을 적는 거야. 여기 플러스 k 요렇게 적는 거야. 돼? 근데 0,0을 지나지. 그럼 여기에 0, 0, 0, 0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k 나와? 는 0? k는 2 나와? 그럼 다시 k 값을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정리하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 x, 2x니까 3x, x 마이너스 6y니까 마이너스 5y, 여긴 0이니까 요렇게 나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해 갔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당연히 아는 얘기지만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구하지. 근데 이걸 왜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나오냐면, 잘 봐. 이 직선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거리가 뭐 S라고 주어져. 그 다음에 한 점, A점이 있어. 그러면 이거 요렇게 이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 이때는 어떻게 구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그게 높이가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가지고 구하는 거야. 자 봐. 밑변의 길이 알아 몰라? 그 다음에 이 한 점과 이렇게 연결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 근데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수직이잖아. 그때 이 삼각형의 높이가 나온다고. 이해가 안 가? 됐어? 여기까지 하면 직선의 방정식에 나와 있는 모든 공식은 다 얘기한 거야. 정말 여기에 벗어나는 공식, 물론 여기에서 벗어나는 유형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여기에서 벗어나는 공식은 하나도 없을 거야.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는 유형이 있다고 해도 그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개념하고 짬뽕을 시킨 유형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는 없는 어떤 공식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꼭 외워뒀으면 좋겠어. 알겠어? 영상 올릴 테니까 봐.